도박의 마침표를 찍다. 도박 엔딩 시즌 5 지금 시작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방송 타짜 이상혁이고요. 네, 단독 코디 정성희입니다. 오늘은 도박을 끊는 첫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박의 훈수 진행해 볼 텐데요. 요즘 도박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. 네. 청년도 좀 우려스러웠었는데 청소년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더욱더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도박의 심각한 문제를 겪으셨지만 건강하게 회복하신 우리 회복자 두 분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? 네, 오늘 코루님과 이주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리 이주영 선생님은 지금 단도박을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? 제가 2006년 2월 14일 날 처음 단도박 모임을 나갔으니까 네. 만 18년 좀 넘었네요. 그러니까 예. 재발이 없었던 기준으로만 네, 그쵸. 18년. 예. 야, 이제 20년을 앞두고 계시고요. 예. 코로님은요? 2019년 8월 4일부터 했으니까 네. 5년, 6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. 5년, 6년 차. 네. 사실 5년 동안 단도박을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네. 거의 뭐 1% 안에 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두 분이 이제 5년을 넘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희박한 그 가능성 안에 들어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오늘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제 두 분은 도박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 처음 하신 겁니까, 이주영 선생님?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. 그 관계가 망가지면서 이제 홀로 딱 남게 되거든요. 네.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도박을 못 하게 되죠. 네. 그때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이제 생존이에요, 생존. 그때 저를 표현하자면 첫 번째, 당연히 신용 불량이니까 은행 거래가 안 되겠죠, 통장이나. 그 다음에 저는 그 당시에 또 이제 개인 사업자였는데 의료보험이 연체가 됐었어요, 체납이. 그래서 의료보험이 압류가 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고,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무서운 아버님께서 세대 주시니까 등본을 다 말소시켰어요. 이주영이라는 사람은 우리 집에 같이 살지 않는다. 세대주의 권한이죠. 네. 어느 날 이제 등본을 띄워 딱 갔는데 제 등본과 인감이 안 떨어진다는 무등록자가 된 거예요. 네. 봤더니 이제 저희 아버님 단칼에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제 무적자가 된 거예요. 듣기로만 했던 그 호적에서 네, 판단한 이야기는 거의 비슷한. 네. 그래서 제가 직접 겪으셨군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명수배자가 된 네. 거예요. 여러 가지 이제 고소고발이 되면서 그때 저는 아무도 연락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. 눈 뜨고 숨 쉬고 돌아다니지만 이제 문서로는 존재하지 않는. 그렇죠. 네. 그래서 단도박 모임을 나간 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. 그때 제가 처음으로 뭐 이건 누굴 비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길거리에서 막 혼자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했어요. 말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.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단도박 모임 가면 유일하게 저랑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 이제 못 하게 된 거죠. 네. 예, 그때서야 저에 대한 연민과 그다음에 분노와 억울함, 사회에 대한 그런 게 너무 강했죠. 그래서 계속 그 먹고 사는 하루하루를 해결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불만족인, 불만이 많은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가 저기 강북에 보면 원자력 병원이라는 암 병원이 있어요. 네.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지방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그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이나 그런 게 때문에 일반 가정집을 네. 이렇게 개조해서 방 하나하나마다 그냥 일비를 받아가면서 이제 주무시면서 항암 치료만 받게. 그러니까 암 환자들만 이용하는 그런 거주 공간이 있어요. 네. 거기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. 방 안에만 있기 너무 힘들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이제 그 로비로 가요. 그 병원 정원이 잘 돼 있거든요. 근데 네네. 도박을 안 한 지가 한 6개월 이상 됐을 때, 못 한 지가. 네. 그런데 항상 그 언젠가는 꿈을 꾸고 있었죠. 도박을 하고 싶다는.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다. 이 엄청난 빚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, 그리고 내가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건이 점점 조성이 안 되니까 이제 사회적 불만만 막 쌓여 있을 때인데 그 제 눈에 딱 들어왔던 분들은 그 항암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살은 많이 빠져 있고 피부색은 까맣게 돼 있고 정말 딱 봐도 저분은 오래 못 사실 것 같다라는 그런 분들이 그 저녁에 나오면 좀 선선하니까 나와서 그
가족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. 네. 걷는 거 정도죠. 부축받고 그 산책, 그 운동을 하는데 어떤 효과를 바래서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. 지금 이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네. 뭐 당장 내일 돌아가시거나 의사가 가망이 없다 얘기할지라도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. 그 가족도 최선을 다해서 보조를 하고 그때 이제 저한테 오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죠. 저분들은 뭘 위해서 저럴까? 나는 계속 뭔가 조건이 맞춰지고 상황이 구성되어야만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. 네.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. 어떤 특정한 방법을 하나 딱 정해놓고 도박으로 네.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만. 근데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관계망이나 구성이 다 깨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. 그게 갖춰져야만 한다면.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그걸 보고 그러면 지금 내가 요런 상태, 뭐 주민등록도 말소가 돼 있고 지명수배 돼 있고 의료보험까지도 해서 정신병원도 입원이 안 되더라고요. 정신병원을 입원하려고 했었어요.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. 근데 의료보험 때문에 입원이 안 된대요, 저는. 네. 그래가지고 근데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?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? 나는 사지가 다 멀쩡한데 그게 저의 전형 그 생각에 사고의 전환이 됐던 건데 단도박 모임이라는 곳을 수소문 끝에 가게 된 거죠. 암 환자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의 전환이 됐던 계기가 됐어요. 그러니까 나보다 더 극한 상황, 네. 더 절망적인 사람들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은. 포로님은 이제 또 제가 이제 과거에 우리 도박 엔딩에서도 많이 다뤘었지만 도박에 이제 심각하게 빠졌던 경험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. 언제 처음 도박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까? 이제 같이 둘이 도박하고 또 같이 술 먹고, 그러니까 그 무리가 있었어요. 같이 이렇게 하던, 네. 쉬쉬하면서 하던 그 같이 그 형님들이나 그 친구들이 다 어느 순간 안 좋게 됐었어요. 누구는 사기로 감옥에 가고, 누구는 자살하고,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가면서 제가 이제 그만해가지고 멈췄던 게 그 장례식장 앞에서 있는데 좀 부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나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? 그러니까 나도 안 멈추면은 머지 않았구나, 내 길이. 그래서 네. 저는 거기서 이제 좀, 그만하자. 그리고 이제 그만하자고 마음을 먹고 뭔가 이제 그동안 안 했던 것들을 하려고 돌아보니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. 주변 뭐. 그러니까 도박할 때는 이 한 방으로 다 해결을 해야지 했던 게 약간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너무 바닥에 왔구나. 그만해야겠다. 도박을 하면서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꾸준히 하셨을 테지만 그쵸. 네, 도박으로 이 경제적 상황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 보니까 네. 도박을 끊어야지 하는 생각은 잠시고 또 도박에 손을 대고 또 잠시 도박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데 또 돌아가고 이런 상황들이 패턴이 이제 반복되다가 장례식장에서 어떤 큰 울림이나 깨달음을 얻고 돌아봤더니 네. 삶 자체가 너무 망가져 있었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면서 진짜 이번에는 끊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가장 좀 의미 있게 시작했던 행동들 혹은 변화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? 가장 처음 시작했던? 처음에 했던 거는 그거 같아요. 제가 그냥 되게 감성적으로 뭐 관성문 쓰고 뭐 일기 쓰고 이제 난 주변한테 안 하겠다. 이제 요 정도 말하는 거. 네. 근데 또 어떻게 뭐 월급날 돈이 들어오거나 아니 무슨 또 중요한 무슨 경기 뭐 스포츠를 전 했으니까 그런 뭐 국가대표 경기가 있으면은 네. 또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여기서는 요거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확 무너지고 그러니까 제발 이제 안 했을 때 한 거는 약간 사업 계획책처럼 체계적으로 썼어요. 내가 이거를 갚으려면은 몇 년이 필요하다. 네. 또 그것대로 이제 하려면은 또 행동을 이행해야 될 게 많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어떻게 보면 망가진 삶을 이렇게 구축하려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주영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뭔가 큰 울림이 있었고, 이제 생각의 전환도 있었고, 행동의 변화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제 내가 도박을 끊는 길로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불안 같은 거나 두려움이 있었습니까? 저는 이제 기억해보면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임상 경험상 봐도 이 두려움과 불안이 일단 내려놔져야 단도박이 시작될 거라고 좀 봐지고요. 네. 또 불안과 두려움이 없으면 단도박이 유지가 안 돼요.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집단은 계속 불안해합니다. 그 불안이 공부를 계속하게 만들어요. 불안이 없으면 교만하게 되죠.
그러니까 불안이 없어도 안 되는데 불안이 잘 이용해야 하는 거죠. 왜 불안한지 왜 두려운지에 대해서 나를 계속 내가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동기부여도 그 불안과 두려움이거든요. 네. 근데 단순히 이 두려움과 불안이 생리적인 현상. 그러니까 병리적으로 이 부분이 계속된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 명랑에도 나와요. 이순신 장군이. 네. 12척밖에 없는데 거기 그 나레이션으로 깔립니다.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.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. 우리도 똑같아요. 제 개인적인 경험은 이미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은 없어요. 예, 이미 겪을 걸 다 겪었고 이제 다시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네. 뭐 당장 내일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여한이 없어. 그냥 단도박 하루하루 오늘 하루를 위하여 하면 되는데 요즘 케이스를 보니 여기까지 제가 겪었던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. 그 전에 이제 가족들의 개입이나 연령대도 낮아졌기 때문에 어떤 그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있더라고요.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그 대상자도요. 그러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이 없으면은 동기부여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. 내가 재발하면 어떡하지? 내가 또 이걸로 인해서 뭐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?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나쁘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? 요 정도의 불안은 저는 건강한 불안이라고 봐요.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책임을 해야 되지? 네.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그 불안을 떨어뜨릴 수가 있을까?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게 어떤 그 사례 관리자나 네. 담당 어떤 혼자서는 안 돼요. 그 사고의 전환이 그렇게 생각을 끌어가셔야죠.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. 네. 예. 그 첫 시도는 감정적으로 반성문을 쓴다거나 감정적으로 내가 안 해야 되겠지라는 이제 일기 같은 걸 쓰시다가 두 번째는 그게 잘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좀 사업 계획서적으로 좀 계획도 짜시고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 뭔가를 이제 계획하셨는데 두 가지를 하면서 이제 차이점이나 제시도를 했을 때 이렇게 좀 바뀌었던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? 우선 차이점은 첫 번째는 도박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놓지 못했어요. 100%. 네네. 계속 이거는 왜냐면은 너무 길잖아요. 그 내가 갚아야 될 돈이나 그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막연했던 거죠. 그래서 이 막연함을 언젠가 한 방을,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.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나중에 한번 좀 내가 멘탈 회복하고 또 시대가 생기면 그때 해봐야지.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예 그냥 그거를 배제하고 그걸 써서 해나갔던 것 같고 이게 사람이 뭔가를 이제 행하려면은 바뀌어야 되잖아요. 네. 제가 똑같이 살면서 결과값이 바뀌질 않잖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그러니까 어제랑은 다르게 살려고, 그러니까 도박했던 때랑은 다르게 살려고 그냥 모든 걸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령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화장실 가서 폰 켜고 결과 보는 게 그냥 습관이었다면은 네. 그래 아침에는 폰을 만지지 말자 아예. 그리고 화장실 가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불 먼저 개고 뭐 한 바퀴 뭐 이렇게 뭐 돌고 나서 그때 진짜 줄넘기 했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분을 전환시키고 나를 뭔가 이렇게 깨우기 위한 노력을, 그러니까 머리로는 안 되니까 네. 몸으로써 이렇게 막 변화하려고 그냥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. 나의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조금 실행 계획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이걸 했다 안 했다 이걸 또 체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좀 끌고 간 것이 막연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이지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. 초반에도 많은 시도들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을 케이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? 네.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은 있어요. 그러니까 단도박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도박과 그 환경이 너무 싫어서 그냥 제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윤리와 뭐 도덕 이런 관점에서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다. 그리고 그런 친구들도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. 뭐 이런 개념으로 한 3년 가까이를 안 하고 그냥 제가 일했던 일만 열심히 했었죠. 네. 그런데 결국은 이제 무너졌겠죠. 그러니까 단도박, 도박 중독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고 그냥 의지로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. 네. 그러니까 안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졌고 지금 뒤돌아보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이 있어야 돼요. 장기, 단기. 왜냐? 내가 평생 싸워가야 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 모습이니까. 네.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 말지가 결정돼야 계획을 세워서 할 거냐 아니냐. 내가 살이 찌는 체질이라는 거예요. 내가 순간적으로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
잠깐 뭐 어떻게 뭐 합숙에 들어가서 살을 찌운 게 아니라 네. 내 체질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 남들보다 살이 많이 찌는 체질이야. 그러면 내 몸을 관리할 그 주 단위 계획, 월 단위 계획, 연 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먹는 음식도 남들과 같을 수가 없겠죠. 네. 어떤 내가 실수나 판단 미스로 살이 찐 게 아니니까. 근데 그러려면 그 계획이 분명히 나눠져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 실패는 뭐 단도박 모임이라는 데도 몰랐고 일단 내 도박 중독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경제적인 게 내 문제야. 빚, 그다음에 친구 관계, 뭐 요게 문제야 라고만 봤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거죠. 끊어내면 될 것이다. 네, 큰 그림을 보지 못한 거예요. 두 분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네요. 두 분 다 마음을 잘 먹으면 혹은 의지를 잘 가지면은 이 단도박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졌던 건데 결국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고 그 매뉴얼이 있어야만이 조금 더 단도박에 가까워진다라는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네.